안녕하세요. 딸을 위한 영어 네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거는 우리가 영어 자음에서 특히 유성 자음들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유성음이 없지는 않은데 명시적으로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유성 자음에 좀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발음에 헷갈리는 유성 자음이 이제 제가 자막에 달겠습니다만 그 브릿지 할 때 그 영어로 DG 하는 거 있죠. 그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프렌치에서 연유했다고 여겨지는 쥐 발음 있죠. 예를 들면은 genre 이런 발음이 우리한테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 맨 나중에 나온 Z 그것에서 연유되는 유성 자음 z 요게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아이 가르칠 때도 참 이렇게 시간을 많이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요. 그래도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저희 딸아이도 조금은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유성 자음을 그 발음을 익힐 때 저는 그 유성자음 자체를 익히는 것보다는요, 유성자음과 입모양은 같은데 무성자음으로 발음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릿지 할 때 그거는요, 으쥐 하는 거는요, 브릿취 취하는 우리의 무성자음하고 입모양은 거의 같고 다만 유성자음이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딸아이를 연습을 시킬 때 예를 들어 브릿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브릿취 해봐라. 그 다음에 그거를 될 수 있으면 같은 입모양으로 유성 자음으로 하게 되면 브릿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또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는 것도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텔레비전 하잖아요. 근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이게 쥐 발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조금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SH 발음 있죠? 그 무성 자음인데요. 그걸 대신 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하는 거죠. 그러면 텔레비전 하다가 텔레비전 하면 되게 호환성이 좀 있거든요. 다만 무성음하고 유성음만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요. 그 z 발음도 저는 이거를 좀 바꿔서 발음을 해보라고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laz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lazy로만 하지 말고 lacy라고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lacy 하다가 그걸 같은 입모양으로 lazy 하면은 이게 입모양은 같은데 다만 무성음 유성음만 다르구나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또 참고를 했었던 게 과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아학편 있죠. 아학편에서는 그런 발음들을 어떻게 이제 한글 발음 기호를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전체적으로 많이 좀 살펴봤거든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는 그걸 했었죠. L과 R을 구별하는데 제가 아학편의 굉장히 영리한 부분은 으, R, L 이런 식으로 앞에 을을 붙여가지고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해보면 right 하면은 오른편 또는 맞는 할 때 right가 있고요. 그 다음에 light 하게 되면은 가벼운 이라는 뜻이 있죠.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아학편에 있어서 적어도 R과 L 구별하는 건 아학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성자음하고 무성자음 구분을 어떻게 했는지 아학편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최초로 기록한 한글 표기의 영어 발음이니까요. 과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영어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고 영어를 많이 듣지도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표기를 적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인식했던 영어 발음이 지금 한국인한테도 이어지는 면도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아학편도 제가 참고를 했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영어에서의 bridge 하는데 이제 자막에 쓰겠습니다만은 이게 DG 또는 DGE 이렇게 스펠링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우리가 발음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bridge 하게 되는데 왜 잘하냐면은 그 앞에 D가 있잖아요. D가 마치 우리한테는 그 받침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bridge를 우리가 어떻게 발음할 생각하면 bridge 하고 브리에다 시옷 받침을 쓰게 됩니다. 브릿 하고 다음에 G를 붙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 브릿지 하게 되는데요. 마침 그 G 발음은 쉬워서 그런지 아학편도 잘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 발음 표시할 때는 브릿지 같은 경우는 브리 시옷 받침하고 G 이렇게 앞에다가 지읒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성이 아니라 초성으로 나올 경우는 어떤 식의 표기도 하고 있냐면요. 우리 joy 있죠. 기쁨이라는 단어 있죠. joy 같은 경우를 표시할 때 그 joy 앞에는 다른
그 모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시옷하고 지옷을 하나의 복자음으로 해가지고 초성으로 해서 시옷, 지읒, 오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찾아봤을 때 jump라는 단어도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는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주 일관성 있게 우리가 당시에 발음을 인식하지는 못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그 시옷을 빼고 G 이렇게만 표기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비둘기가 피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발음이 피전인데 그때 그 아학편에서 쓰고 있는 거 보면 피전이에요. 근데 실은 우리도 요새 그 한글로 영어 발음 표기를 하라고 그러면 피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피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프랑스어에서 유효하는 그 쥐 발음하고 이게 표기상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핏전 그 발음이라고 쓰는 이런 식으로 시옷 받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학편도 당시에 영어 그 사운드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표기상의 혼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운드랑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왜 옛날 영화 조스 있잖아요. 조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그게 JAW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기한 거 보면 조스예요. 그러면 조가 어디에 걸리는지 조금 까리해집니다. Z 발음인지 쥐 발음인지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브릿지 할 때 그 발음인지. 그래서 우리가 좀 혼선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발음 표기할 때는 조만 약간 애매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S 발음 붙였을 때 사실은 우리가 조가 유성음으로 끝나니까 조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스라고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성자음으로 표기를 안 하고 무성음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조즈라고 발음하는 경우하고 우리가 옛날 영화 제목처럼 조스라고 하는 경우는 좀 거리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학편에서 마침 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약간 그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학편에서는 이응, 지읒을 복자음으로 쓰고 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이제 대개 이응, 지읒을 아학편에 쓸 때는요. th 요 사운드를 표기해서 쓰는데 여기는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 할 때 이게 조우가 아니라 조잖아요. 근데 아학편에서는 조우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학편에서는 그 발음에 실제 들었다기보다는 W가 있으면 우 이렇게 써버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프렌치 사운드라고 해당되는 거 아마 그 쥐가 영어로 오게 되면은 그냥 앞에 그 브릿지처럼 많이 변형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텔레비전이니 또는 우리가 그 S로 쓰고 에이시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에이시아 이게 더 일반적인 발음인 것 같거든요. 그럼 마사지 이것도 G를 쓰고 있지만 G 이런 발음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시작할 때 장르 있죠. 분류를 뜻하는 장르 같은 경우도 이제 프렌치 사운드인데 요거 우리가 없는 발음이고 하니까 그리고 영어권에서도 아주 잘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학편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예를 좀 찾아보니까 아학편에서도 그렇게 그 US 사운드를 못 다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리저 있죠. 리저를 아학편에서는 리저 S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S 사운드로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란이라는 뜻으로 아주얼가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는데 요거를 아쉬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침 아쉬라고 돼 있어서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주얼 같은 거를 아쉬어라고 발음하는 게 입모양은 적어도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아학편이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유성자음은 시옷 앞에다가 우리 그 반치음 그 삼각형 있죠. 그런 걸 많이 썼더라면 좀 더 유성자음을 의식할 수 있도록 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쉬 발음으로 입모양은 적어도 익힐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아학편에서는 쉬 발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봤는데 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그 숄더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숄더로 표기되어 있고요. 그 새우를 뜻하는 슈림프 같은 경우도 쉬로 잘 표기가 돼 있는데 그렇게 쉬 발음을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S 발음이나 또는 와 또는 우 발음으로 많이 처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shine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아학편에서는 swine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shower도
그냥 수어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쉬 발음하고 쥐 발음에 대해서 인식 구분이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즈와 스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 발음은 꽤 잘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악편에서도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말하면 horse 하면은 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바다 하면 sea 하고 그러면 sea 장모음도 잘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톤 같은 경우는 스, 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자음 부분만 보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맨 앞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스톤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비교적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역시 유성 자음이 되게 되면 그 인식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역시 무성 자음 스처럼 처리를 해버리는데 이렇게 이제 아학편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lazy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아학편에서는 발음 표기를 을네이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즈 발음은 역시 당시에 표기를 인식을 못했구나. 근데 역시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그 반치음이 있었잖아요. 반치음이 있으면 충분히 표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학편이 나올 때는 이미 반치음이 거의 이제 우리 국어에서 발음해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써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영어를 많이 해가지고 z와 s는 잘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인들이 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까 그 C 있죠. 그거를 우리가 좀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되게 저희 딸도 제가 C 발음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C로 많이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김씨 이씨 할 때 요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적어도 서구권에서는 김씨 이씨 할 때 C 발음은 없고 C거든요. 근데 우리가 초성에서 그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C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유성자음을 익혀가지고요. 그거를 무성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zebra 있죠. 얼룩말이잖아요. 이 zebra인데 이거를 무성자음으로 시작하게 하면 zebra예요. 그러니까 zebra 이게 되게 그 호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 딸한테 C 발음할 때 잘 안 되면 Z 이렇게 해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가운데 좀 급하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너무 또 말이 많으면 또 잡설일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